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권 지형 내부는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서 당선 상실이 되면 이것도 피선거권 제한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대통령 선거 못 나가요 다음 대선 때. 맞아요. 5년 제한 걸리죠. 5년 제한 걸리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안 되는 거면 대선 주자가 안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뭉칠 수는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무게가 한동훈 의원한테 쏠립니다. 이준석. 이준석? 네. 뭐야?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가끔 안 치는데 오늘은 쳐야 돼요. 1심이지만 파장이 적지 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십시오. 벌금 1,000만 원.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김한정 씨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100만 원의 추징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형은 면했어요. 징역형은 면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떠세요? 자, 박병부터 총평해 주시면. 저는 그냥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네. 뭐 공정하다, 네. 좋은 판결이다라고 하려면 빨리 대북송금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대북송금.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은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네. 계속 그 자체를 계속 부정하려 하는데 대법원 판결상 북한에 돈은 간 건 맞아요. 네. 돈을 갔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금 7년 8개월 감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도지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게 재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조가 똑같잖아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2천만 원이 갔다는데, 네.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갔다는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잖아요. 똑같은 구조거든요. 여기 박수현님도 그러시네요. 오세훈이 유죄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100% 유죄겠다. 대북송금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생각을 좀 여쭤보시는데, 대북송금을 일단 다시 좀 짚어보긴 하겠지만 일단 어제 선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황만으로 유죄를 내는 거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예. 부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더 비합리적이죠. 김한정 씨는 그냥 후원자고 네. 오세훈 시장은 후보였잖아요. 네. 후원자가 하는 일을 정황으로 후보가 알았다, 지시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치면은 부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직인까지 있다면서요 거기는. 네. 그 뭐 직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 도장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시작해야겠구나. 예,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공정하다면 네. 같은 판결을 해줄 것 같아요. 강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거 섞으면 안 되죠, 얘기를. 아니 뭘 섞으면 안 돼요. 똑같은 구조인데 구조가 아니, 똑같아.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사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헌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직 시작이잖아요. 아니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러저러해서 지금 재판이 정지돼 있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이 진행된 거고,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나중에 뭐 판결이지 뭐 저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퇴임 이후에 재판이 또 재개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소 취소 안 해요? 공소 취소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려면 검사들이 기소를 제기한 검사가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네, 어제 판결은 저는 예상했었고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 아니면 도다. 네. 애매하게 뭐 벌금 90만 원 이런 거 없다. 네. 왜냐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요, 정치자금법상 부정 정치자금 수수, 네.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적어도 벌금 700~800만 원 나와요. 이게 벌금 1,000만 원이 맥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스형은 그러니까 때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매길 수 있는 최고형이에요. 네. 벌금형으로는. 징역 빼고. 네, 근데 이제 징역형으로 넘어가는 거는 보통 한 2,000만 원 넘어가면 위험성이 커지고, 네. 지금 2,000만 원 넘어갔잖아요. 네. 징역형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네. 선처받은 거예요, 약간. 네. 근데 그 양형 이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이게 뭐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거 참작해가지고 약간 선처해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고, 보통 2,000만 원 넘어가면은 대가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정치 자금을 주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버리면
징역형 나옵니다. 네. 실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2천 넘어. 결국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벌금이 뭐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무죄 아니면은 당선 상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상고 항고에도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죄이거나 아니면 당선 상실이거나 어. 예, 그렇다는 거죠. 일도 양단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 감형을 받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네. 100배 사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감형 요소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네.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정치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논평할 때도 맨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감형 받아가지고 그 공직선거법 할 때도 혹시 그럴 수 있겠냐라는 네. 거를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백하고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걸 자백하고 사과문을 올려야 되는데 재판부에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 변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당선 무효형이 이어지거나 일 거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가서 다시 파기환송, 유죄취직 파기환송 나오고 네.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심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오세훈 시장 쪽도 감형을 위한 전략을 쓸 수는 없을 거다. 이제 무한문도예요. 감형을 위한 전략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무죄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 형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무죄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일단은 오 시장은 항소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특검이 네. 기소한 10번의 여론조사 중에 5번만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 시장 그랬잖아요. 인정할 거면 10개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자체로 모순이다 판결이. 이게 왜 유무죄가 갈렸다고 보세요? 이 10개 여론조사 중에. 근데 저는 또 되게 단순 논리예요. 지금 명태균 진술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명태균 말이 진실, 거짓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왜 10개 중에 5개는 진실이고 5개는 거짓이라는 거야. 네. 같은 화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돼. 네. 이제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근데 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명태균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이게.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 그럼요. 네. 그 지금 풀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저 법원의 그 재판부 설명 자료만 있지 판결문이 없어서 사실 각 방송에서 지금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게 네. 한계가 많아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안 보고 지금 막 그냥 증거가 없이 맞아요. 정황만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네, 굉장히 위험한 평론들이고요. 근데 이제 설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정황이 있어요. 자, 이제 5개 정도는 이제 인정 안 된 거예요. 네. 인정 안 된 거 5개는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니까 네. 강혜경식 카톡이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톡이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의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톡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오세훈이 했을 수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호하잖아요. 애매한 거. 그런 건 뺀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 건 빼는데 가령 지금 여론조사 중에 초기 3개 1, 2, 3,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네. 그게 처음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네. 그거는 너무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유죄가 명확한 게 뭐냐면 정황이 뭐냐면 김한정 씨의 진술도 증거거든요. 네. 그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김한정 씨의 진술도. 네. 근데 김한정 씨 뭐라 그랬어요? 나 그냥 명태균하고 연도 좀 맺고 싶고 그리고 나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에게 네. 그냥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낸 거다. 지시 안 받았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네. 의뢰를. 그런 얘기인데 생각해 보시면 김한정 씨가 그 초기 3개의 여론조사를 할 때 네. 본인이 의뢰를 했다면 의뢰한 뭐가 나와야 돼요. 톡이 나오든 전화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쭉 객관적 증거를 보니까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건 그 21년 거의 2월 중순 네, 지나서인 거예요. 네. 근데 여론조사는 1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알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리고 강철원 정무부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때 당시에 먼저 명태균한테 연락을 했고 네. 먼저 연락해가지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선거 전략 얘기도 하고 막 미팅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여론조사도 1, 2, 3 진행이 된 다음에 후보를 해요. 김한정 씨가. 네. 이거는 뭐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전략을 해봤는데 믿을 만한 양반인가. 실제로 한번 돌려보자 그럼 여론조사를. 3번을 돌려본 거예요. 네. 그러고 오케이.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쏴준 겁니다. 네. 근데 김한정 씨는 그때까지도 명태균 씨를 본 적이 없고 네. 명태균 씨하고 무슨 연락을 하거나 메신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의뢰 자체를 계속해서 미팅을 해왔던 강철원 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오세훈 후보 측하고 오히려 연락이 되는 사람이 거기가 의뢰처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는 김한정 씨가 어떻게 의뢰처가 되겠느냐. 네. 이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네.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게 강철원 부시장이 알고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는 걸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또 대북 아니 그게 아니고 승전 대북 아니 왜냐면 너무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인물 구도나 대북 송금과 사건의 당사자들의 그 구도가 판박이에요 그냥. 근데 네. 돈이 간 규모 자체가 또 달라. 여기는 한 3천만 원 갔는데 거기는 아유. 근데 제 말을 완전히 다르게 들으셨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돈을 낸 김한정 씨가 명태균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네. 돈 낼 때 당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고 네.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으면 의뢰했다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오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강철원 부시장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철원 부시장만 알았을 수도 있겠네. 이화영 부지사만 알았던 것처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예, 이재명 사건 때 얘기하고. 아니 저는 이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민주당 패널들한테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냥 똑같은 구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근데 어제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죠. 정정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단의 예단이라고 했다. 판사의 예단이라고 했고 한 의원도 이 얘기했죠. 한동훈 의원도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게 판결문이 나오면 실제로 물증이 있었는지 지금 강변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무죄가 되려면 오세훈 시장이. 네. 근데 김한정 씨가 예를 들어 갖고 뭐 강철원하고 명태균하고 내가 싸우는 거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법원 판결문 저 설명 자료 보면 그때 제주도에 뭐 별장 가 있더만 뭐 싸우는 걸 어떻게 봐. 네, 서울에 없었구만.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금 또 피고인들이 지금 그리고 또 각자 주장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주장을 맞춰놓고 있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세훈 시장 쪽의 전략이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어요. 다 합쳐놨어요. 네. 말을 맞춰놨기 통으로 때문에 그냥 다. 네, 그 누군가가 하나가 객관적인 물증하고 안 맞는 거짓말을 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항소심 가가지고는 특히 저 지금 5개 유죄로 인정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3개.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3개. 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 1,000만 원 유죄만 돼도 적어도 벌금 6,700은 나온다. 내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도 내일 대법원 판단 비슷한 그 명태균 씨 건으로 지금 판결이 내잖아요. 대법원 판단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상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오세훈 시장의 이 구조의 차이는 네. 가운데 누가 껴있냐 안 껴있냐 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이라는 인물이 껴있는데 껴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뭐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 역시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님도 못하는 이유가 이 제3의 인물이 껴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재판부가 특히 네. 그 제3의 인물과 이 처벌하려는 인물 뭐 검찰이 처벌하려는 인물 사이에 이 연결고리 있잖아요. 네.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판결문을 아직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그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인정했다면 저는 이거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막 빼박 물증.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빼박 물증이 네. 뭘 시킨다거나 네. 그렇게 하세요라거나 네. 막 이런 톡
녹취. 뭐 텔레 뭐 메시지나. 근데 그건 안 나오거든요. 그건 거의 그게 없죠. 안 나와요. 있을 근데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이게 어지간하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게 법률가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은 그룹 회장님들 이런 분들 책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잘 안 되고 네. 맨날 뭐 꼬리 자르기로 끝났네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그 사건은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그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출마하면서 이렇게 선거 비용을 내는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 돌리는 비용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여론조사 비용이거든요. 네.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보통 얼마 들어가요? 한 받았다는 번 할 때마다? 업체마다 그 다르겠죠? 300에서 500은 나갈 거예요. 어우,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봐봐요. 생각해 보면 신문사에서 공표하는 여론조사 말고 네. 비공표 여론조사. 자기들이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예, 위해서 그럼 짜려고. 캠프에서 계속 돌려봐야 되잖아요. 네, 돈이 계속 들어요. 네. 여론조사는 돈이 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네. 근데 내 손에 갑자기 여론조사가 떨어졌어. 네. 이건 어떻게 누구 돈을 한겨?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럼 캠프에서 돈이 나갔거나 네. 아니면 제3자가 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 네. 무조건 돈이 나가는 비싼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내 손에 딱 떨어졌어. 네. 전달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겨? 왜냐하면 법원도 지적하는 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는 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용을 못 낸다고요. 후보자가 돈을 내는 순간 위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후보자가 여론조사 의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근데 그 예비 경선할 때 여론조사가 손에 떨어졌어요. 야 이거 뭐야? 우리 돈을 한 거야 혹시? 그럼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네, 나중에. 네. 그럼 남이 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누군가 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게 공짜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선의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해서 내 손에 디올백이 하나 떨어진 거라니까요. 디올백 300, 500이 떨어졌는데 이거 네. 뭐야? 누구 돈으로 산겨? 네. 당연히 물어봐야지. 네. 그냥 왔네 내 거네 이렇게 하냐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지점입니다. 이 오 시장의 1심 판결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 저희가 아까 나눴던 대로 유죄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데도 아니에요.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직. 자 그러면 그 특검법이 633, 6월, 3월 해가지고 대법 판결까지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좀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대로 그대로 흘려가면 내년 1월 뭐 설 전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자 보궐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 네, 지금은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궐을 논할 때가 아니고 1심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633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633은 무슨 커녕 뭐 1심 하나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왜 우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재판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633이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지 왜 우리 당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유력 대선 후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번 보궐선거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하고 했던 게 야당 탄압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거의 미러링 수준입니다 지금. 네. 아니요, 이건 틀린 말씀이에요. 자. 네, 이재명 후보 때 633 원칙이라는 거는 그냥 법원 내부의 네. 자신들의 원칙인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특검법에 의한 633 원칙입니다. 그렇죠. 특검법에. 법률상 네. 재판부가 구속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이 제정한.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죠. 보궐선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고요. 네. 4월 7일이죠. 이대로 가면. 네. 1월에 사건이 선고가 되면 4월 7일 첫 번째 수요일 4월에. 그때 강원도 그 권성동 의원 그 지역구도 같이 네네네. 열리겠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5개 중에 앞에 3개는 네.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다. 오세훈 시장. 그렇게 강변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저기 강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신데 제가 지금 언뜻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지금 찾아봤어요. 네. 공직선거법 633은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특검법에만 이 633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검법이 어디서 가져온 건데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가져온 거예요. 혼시 규정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안 지키잖아요. 훈시 규정이라는 게 여기 그건 해석상 그렇게 훈시 규정으로 한 거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특검법도 그럼 훈시 규정이라고 해야지. 아니 왜 우리 당에만 633을 특검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공직선거법 633은 훈시 규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그 얘기는 아니 무슨 법원이 그렇게 보지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만큼 재판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이재명 1월에 대통령만큼 재판해줘야 돼. 이래나 저래나 1월 정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최종 선고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법원 가셔가지고 판결 늦게 선고해달라고 데모하세요. 아니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 있잖아요. 뭐 폐문 부재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길 변경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오 시장이 그 선택을 하기에는 할까 그거는 좀 그건 또 지켜봐야 모르죠.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모릅니다.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당시에 제가 왜냐면 여당 대변인으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지고 계속 논평을 하면서 네. 이거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 뭐 민주당 패널들이 물론 그때 강성현 변호사 민주당 패널 아니었어요. 그때 민주당 패널들 제가 했던 상대했던 분들이 다 뭐 그 피고인의 권리다. 네. 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저만 속탔지 맨날.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우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른 사건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요. 아니, 아니 오늘 박변 그런 입장을 좀 우리가 좀 근데 일부는 이게 이해해줘야 되는 게 박 변호사님이 계속 그래요, 계속. 제가 어제도 오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그래요. 박 변호사님 저는 대북송금 얘기 조금만 해달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오셨으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아까 뭐 아직 뭐 재보궐 얘기를 좀 하긴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 맨날 서울시장 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내부 분위기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어제 오더를 내렸잖아요. 저는 그분들이랑 별로 친하질 않아서 이거는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누가 지금 봐도 우리 당에서 재보궐선거 얘기를 지금 꺼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지금 1심 나온 거에 불과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냥 그분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럼 얘기할게요. 민주당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예. 아, 그럼 역풍 불 것 같은데. 어디를 오세훈 시장을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민주당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1심인 상황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다툴 게 있어서 그만큼 길게 재판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뭐 국정조사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주당에서 뭐 어제부터 벌써 여론조사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는 여론조사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다. 저 그냥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오세훈 시장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1심 선고 때문에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4월에 보궐이 열리면 네. 오히려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 민심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방선거 때보다. 네.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당장 서울시장에 뛸 수 있는 주자가 누가 있을까 또 다소 의문이고 네. 불식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등지고 네. 국민 여론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강성 지지층만 보고 우린 달려갑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이겨야 되니까요. 네.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빨리 하자? 자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주제를 꺼내면서 그 박변 말씀대로 지금 1심 나왔잖아요. 맞아요. 1심 네. 나왔고 대법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론의 분위기는 이게 과연 뒤집어질까? 이게 과연 대법에서 최종 선고에서 이게 뒤집어질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양 당에서도 유력 후보들이라고 거론되는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 그러겠죠. 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자,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권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력한 대권 후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대법 판결은 아직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대권 구도의 역학 구도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보세요? 대권 구도의 뭐 그것도 지금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권 주자가 재판받은 케이스가 정말 한 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3심에서 파기환송 나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제가 지금 아직 판결문을 안 읽어봐서 저도 네. 어제 뭐 다른 기자님들이 판결문 보내준다고 좀 봐달라 하길래 판결문이 벌써 나왔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판결문 그래가지고 보신다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설명 자료예요. 설명 그래서 자료였구나. 내가 해서 설명 자료 말고 판결문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걸 분석을 하려고 하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저도 쭉 판결문 확보만 되면 쭉 한번 읽어볼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에서 제3자가 껴있는 구조에서 제일 위에까지 상단까지 어떤 그 책임을 물리려면 네. 직접적인 어떤 증거, 물증이 좀 필요해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솔직히 재판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속 결과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증 부분이 지금 강소영 변호사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있는 건지 나도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면 어쨌든 법률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의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 1심 판결 가지고 요동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빠르다. 예, 그래도 생각이 이제 결과적으로 여권 지형 내부는 네.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아서 당선 상실이 되면 이것도 피선거권 제한 받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네. 대통령 선거 못 나가요 다음 네. 대선 맞아요. 때. 네. 5년 그렇잖아요. 걸리니까. 네, 5년 제한 걸리죠. 5년 제한 걸리죠.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안 되는 거면 대선 주자가 안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뭉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무게가 한동훈 의원한테 쏠립니다. 이준석. 이준석? 네. 뭐야?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의 지금 이준석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물밑에서의 접촉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박변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둘이 합당 좀 논의가 좀 실제로 좀 오가는 걸로 좀 들려요. 좀 어때요 분위기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치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춘추전국입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안철수 의원 지금 보니까 유정복 전 시장 만났더라고요. 네. 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박형준 전 시장, 김진태 전 지사도 만난다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깃발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뭐 장동혁 대표한테도 사퇴하라 그러고 한동훈 의원한테도 단계 해명하라 그러고 네. 모두 까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라디오에 나와서 당 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권영세식 보수도 지금 깃발을 들었어요. 네. 여기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의원이랑 만나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개혁신당과 뭐 합당론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를 그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의 개인 어떤 그런 원내대표로서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개인 플레이가 시작된 겁니다. 플레이가 시작됐다고 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뚜렷한 당권 주자가 내부에서 없는 상황에서 네. 장동혁 대표의 레짐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지금 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지금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당권 관련 네. 춘추 전국이 네.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아니 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정정식의 손을 잡는 게 나아요. 그거보다는 한 의원의 손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은 누구를 손잡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지 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 연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일시적 연대, 네. 같이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아예 본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할 때 하더라도 네. 자기 지분과 자기 패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적인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걸 약속한 사람한테 가겠네 그럼. 당연하죠. 예,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의원 쪽하고 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은 민주당 쪽 진영의 조국혁신당 상황이랑 같다고 봐요. 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면 조국혁신당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 네.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렇겠죠. 그 사람들의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될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신당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네. 뭐 부족 하나만 이제 소구력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 소구력을 상실한 정당이거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내년 총선 아니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을 게 확실시 되니까 개혁신당으로 넘어가가지고 뭐라도 좀 노리자 뭐 하다못해 비례라도 노리자 그러려면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도 인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유시민 작가와 같은 사람들이 필두로 그래도 뭉쳐지는 일정 강성 지지층 파이가 중심으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개혁신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없어 도대체가.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아마 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네. 저 또 강수영이 한동훈 띄워준다 다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지. 그 한동훈으로 오세요. 아 이게 저를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 마세요. 끼고 오지 마세요.